안녕하십니까.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인 공화당 후보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는 물론이지만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세계 정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금 세계 관심의 초점이 이리 쏠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허버트 맥메스터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조선일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한반도에 주둔하며 동맹과 연합해서 전쟁을 억제하는 일은 한국만큼이나 미국에도 중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미국인은 주한미군이 가장 효과적으로 미국과 세계 안보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메스터는 한국은 부자 나라인데 왜 우리가 지켜줘야 하느냐는 최근 트럼프의 발언은 본심이라고 하기보다는 협상가처럼 보이려는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군이 철수했다가 동북아에 유사시 미군을 재배치하려 한다면 막대한 초기 희생을 감수하는 입장료를 치러야 한다. 한국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며 방위태세를 갖추는 게 더 합리적이고 저렴한 방식이라고 미국에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를 공정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가 재집권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해보면 가치와 원칙, 경제, 안보적 이해 등에서 한미 이해관계가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북한의 김정은과의 직거래 가능성이 제기됐지만은 맥메스터는 트럼프가 김정은의 핵 보유 계획에 말려들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에서 다른 나라 일에서는 손을 떼자는 여론이 크지만은 그것은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 중국의 경제적 부상 등을 거치며 나온 오래된 얘기다.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의해 증폭된 측면이 있고 양당을 보면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정서가 더 강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많은 미국인은 다른 나라 문제가 미국이 손 놓고 있다가 미국으로 오면 결국 엄청나게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 주요 인터뷰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측근에서 주한미군 감축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 문제부터 말해달라. 주한미군 감축은 1970년대 후반 지미 카터 정부 때부터 나온 얘기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며 동맹과 장기간에 걸쳐 협력하고 충분한 규모로 작전을 펼치며 전쟁을 억제하는 게 더 효과적인 안보 대책이다. 미국인은 대부분 미군의 전진 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6.25 전쟁이다. 그해 4월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했는데 6월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겪지 않았느냐.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 잘 맞을 수 있다고 본다.
두 사람 모두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국방과 중국 문제 등에 강경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문재인 정부 때 한일 정보 협력이 중단됐지만 최근 동맹 강화를 공고히 한 한국, 미국, 일본이 지휘 통제를 연계하는 추세를 이어가야 한다. 해양, 우주, 사이버 등 활동 무대도 다양하다. 한미 간의 마찰은 지난 정부 때보다 훨씬 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한국 정부는 뭘 해야 하느냐고 묻자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제품 수입,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등을 강조해 양국이 서로 이익을 보는 관계임을 꾸준히 알려야 한다. 또 국방비 확대에 그치지 말고 한국 정부가 통계를 들고 나와서 주한미군이 미국 입장에서도 효과적이고 더 저렴한 방식이라고 증명해야 한다. 트럼프 2기가 온다면 외교 안보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텐데 이란, 러시아, 북한 같은 침략자 측에 대응하는 문제처럼 한미 간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한미 동맹은 특별한 관계다. 양국 대통령은 한미 동맹 파기 등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군주가 아니다. 지난달 한국 총선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느냐?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북한의 핵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좋겠느냐? 김정은은 북한이 핵을 일부 보유한 상태로 밀어붙이는 이란식 핵 합의, 핵 추가 개발 중단 및 제재 해제를 기대하고 있다. 김씨 일가는 끝까지 핵 폐기는 하지 않고 유지하다가 언젠가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 떼도록 만들기를 원해왔다. 트럼프가 거기에 응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본다. 지난 트럼프 임기 초반 최대 압박을 가했지만은 싱가포르 북미 회담 이후 대화의 동력은 사라졌다. 협상이 타결되려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전략적 공감이 중요하다. 그러나 김정은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로 자위권을 말하지만은 그건 재래식 무기로도 충분하다. 그런데도 핵폭주를 하며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는 건 적화 통일하겠다는 뜻이다. 대만도 민감한 문제인데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겠느냐?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국은 대만 문제에 관여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이 대만과 선제적으로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국 견제에 효과적이라고도 본다. 한국은 이미 사드 사태 때 중국의 경제 보복을 겪은 경험이 있다. 한국은 다시 보복이 와도 버틸 수 있을 것이다. 호주는 물론이고 동유럽의 에스토니아도 버텼는데 한국 정도 되는 나라가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굴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군사 역사학 박사이자 미 육군의 지성이라고 불리우는 맥메스터는 2017년부터 2018년 초까지 트럼프 정부의 두 번째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습니다. 존 켈리 비서실장, 짐 매티스 국방장관 등과 함께 트럼프 임기 초반 외교 안보 폭주를 제어하는 방안의 어른들 중 한 명으로 불렸습니다. 트럼프가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에 전액 부담시키려 하자 맥메스터가 이를 만류한 일화도 유명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